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기축월 경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경금은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배합이 좋으면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 배합이 좀 편고하거나 편중되거나 아니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주라고 하면 조금은 중화를 이룬 그런 사주가 될 것입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은 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중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또 신금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를 금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금, 그야말로 금, 금반지 금, 은, 동, 여러 가지를 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유리 같은 경우도 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좀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안경 렌즈로 쓰는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신금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의 기질이 있고요, 음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제 불상 제 앞에 그냥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마음이 좀 심란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 뭐 석가모니 부처님 같기도 하고, 작은 불상입니다. 이런 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막 강해가지고 경금으로 볼 것 같지만은 이런 거는 신금이라고 하고,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칠고 투박하고 강한 그러한 금을 갖다가 경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철금이라고 해요.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쇠 같은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철은 뭐예요? 불순물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또 땅에서 캐낸 것이기 때문에 녹이 쓸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칠고 투박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철과 같은 것. 이런 철은 어떻게 됩니까? 가져다가 녹여서 불순물을 빼내고, 또 철강을 만들어서 그 철강을 다시 녹이거나 새를 시퍼렇게 달궈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불로서 다스림을 받지 않은 원철의 개념이 바로 경금인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불상 같은 경우는 원철이었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땐 동으로 보이는데, 동도 땅에서 금방 이렇게 캐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원철과 같은 개념이니까 경금이었겠죠. 저러한 동을 갖다가 좀 이렇게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빼고 다시 한번 형틀에 부어가지고 저런 모양새를 만들어낸 거잖아. 일단 불로서 단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불로서 다스림을 받아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매끈한 상태가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거를 비유할 때는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불상이라든가 옛날 청동 불상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도자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가 흙이잖아요. 흙을 갖다가 빚어가지고 불로서 열심히 달궜더니 그게 이제 형체가 이제 도자기가 되죠. 그게 바로 토생금 해가지고 금이 되는 것인데, 불로 일단 달궈서 기물을 만들었죠. 도자기도 요거는 경금이라고 보지 않고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금과 신금의 차이를 알겠죠. 경금은 양금이고요, 신금은 음금인데, 양금인 경금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거칠고 좀 투박하고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그냥 쓰지 못하고 불로서 달궈서 거칠고 녹슬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말끔하게
좀 이렇게 재련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써야지만 용도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라 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하잖아요. 동촉지화, 즉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대장간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장간 가면 그냥 라이터 불로 집불에다가 경금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집불 같은 걸로 경금을 시뻘겋게 만들기가 어렵겠죠. 하다못해 얇은 철사 같은 경우도 연탄불 정도의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달굴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연탄불을 뗐을 때 뭐 철사 같은 걸로 이제 썰매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그냥 하면 잘 안 휘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연탄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꼬챙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그다음에 조금 두꺼운 철사 철근 같은 걸로도 썰매 만들 때 그런 걸로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냥은 철 자체가 단단해서 잘 재련이 안 되죠. 불에다 달구면 철이 약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단련을 하고, 다시 뭐 이게 물이라든가 기름 같은데 담금질한다 그러죠. 담금질하게 되면 철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용도로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 거고, 그 화가 정화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인성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화가 뜨거운 온도 최소 700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빨개져서 내지는 이제 1000도 이상 가게 되면 그 이상의 다른 재질도 단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정화 간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부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알아도 결한다고 하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경금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원국에서 모든 걸 갖출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원국에서 정화를 가졌는데 목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모군을 본다라고 하면 재성이 그때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경금을 다시 단련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고, 또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사주를 보는데 이런 걸 보러 제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금일간인데 재성이 좀 약하고 화가 있어요. 근데 화가 약하기 때문에, 화가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성이 살아나는 운 때는 이직을 한다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관성을 또 생주해주는 그런 운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 정관인 정화, 그 다음에 편재인 간목으로서 잘 배합하는 것이 좋고, 선생님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전혀 쓸 용도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금이 병화도 쓸 때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지만, 또 추울 때 조우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해자축월이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사론잡이 되죠. 근데 관사론잡을 이런 경우에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관사론잡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 내일 또 공부하게 될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그런 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아까 제가 불상 보여드렸죠. 그런 불상 같은 경우에는 잘 닦아야죠. 우리 부처님 절에서도 매번 자주 닦지는 않지만 어느 한번 날 잡아가지고 앞에 있는 불상들 이렇게 잘 깨끗하게 먼지랑 이런 것들 잘 닦아내는 거죠. 그런 것은 신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불상을 갖다가 화로서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라 광약 같은 걸 가지고 잘 닦게 되죠. 그 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왜 신금은 맨날 임수, 경금 무조건 정화냐, 이게
그 일간을 갖다가 그 식관준을 갖다가 가치 있게 용도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금생수 수생목해서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원래 경금의 용도가 아닙니다.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원래 경금의 용도인 것이지 그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해서 그런 것은 부차적인 용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오늘은 축월이 되겠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물론 해자축 북방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북방은 수가 관장하지만 축월 자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거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거고 토가 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한 가지 이 축월은 뭐예요? 금의 오늘이 일간이 금이니까 금의 고지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이기 때문에 인성이라 토생금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축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니까 토생금 할 수 있겠죠. 신금은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포태, 양생, 육대, 관왕, 세병사묘 마지막 단계라서 경금이 임묘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임묘해서 경금이 물론 약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 해월에 태어난 통금이 아니고 통근이죠. 이렇게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수가 왕에서 경금의 기운을 많이 빼가죠.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도 자수가 상관이기 때문에 경금의 기운을 빼갑니다. 근데 축토는 뭐예요? 같은 해자축 북방에 있다 하더라도 인성에 해당이 돼서 생조를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해월 자월보다는 경금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축월은 동절이잖아요. 동절 겨울입니다. 겨울 토가 금을 생합니다. 토생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토 내지는 또는 조토라고도 하죠. 조토는 생금불능 이다라고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땅이라든가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금을 생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밀가루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거나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 때는 밀가루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지만 뭉쳐져서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도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물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강가 같은데 모래사장 같은데 가게 되면 모래를 갖다 뭉치려고 하면 마른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죠. 근데 물기가 있는 모래는 뭉치면 뭉쳐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건토 내지는 마른 조토는 생금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할 수 있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무조건 토는 금을 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른 흙은 금을 생하지 않습니다. 무토는 경금을 생하기가 어렵죠. 무토는 건토고요. 기토는 경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기토는 제가 뭐랬죠? 습토라고 했죠. 그래서 건토냐 습토냐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사주 볼 때 필요합니다. 무조건 경금이 약하니까 술토 가지고 내지는 무토 가지고 경금을 생한다? 이거 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 생이 불생이라고 이렇게 해요. 생이 되지 않는다. 생이 불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축토는 습토죠. 토 중에서 지지로는 진토와 축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가 아니라 얘는 토니까 금을 생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봄의 흙이기 때문에 온기가 있고 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능히 습토이고 온기가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축토는 습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습토일지는 모르겠지만 얼어 있어요.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동토는 금을 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동토가 만약에
축토가 경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쵸. 역시 화는 기본적으로 있어 주어야지만 금도 겨울엔 차갑고요. 땅도 겨울엔 얼어버리죠. 그러면 토가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따뜻하게 하고요. 토도 녹여서 녹은 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간목일간이었을 때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 수왕절 때는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지만은 겨울에 동절에 물이 얼게 되면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목을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도 얼면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축월의 경금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병화로는 조우로 할 수 있지만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별도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의 정화는 다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용도가 다릅니다. 얘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얘는 조우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얘가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금도 단련할 수 있겠고요. 또 미흡하지만 조우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조우후라고 하는 것, 얼은 토를 갖다가 녹이고 금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는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용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숟가락은 밥을 떠먹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젓가락은 반찬을 먹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용도가 있듯이 병화의 용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정화의 용도는 별도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이게 포태법상 고지, 묘지이기 때문에 경금이 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 뿌리가 있다, 약하지만 그리고 토의 생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령 자체가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땅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병화로서 땅을 녹여주어야지만 경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든 정화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에 당연히 뿌리가 있어주면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인목 같은 게 있어준다고 하면 이 인목은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고요. 병화도 생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병화도 인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정화도 인해 통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지로 인목도 괜찮고 천간으로 간목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지지로 오화 등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중요한 거는 병화,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 정관, 편관이 같이 있으니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관살 혼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병화가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 4월이나 5월에 태어나도 관살 혼잡을 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걸록격, 그 다음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을 갖추게 되겠죠. 근데 일단 병화가 4월이라든가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할까요? 신약할까요? 당연히 신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고요. 신왕사주가 되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왕 했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뿔이 있는 임수가 있으면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임수가 4월, 5월 뜨거운 염열한 여름에 조우도 할 수 있겠지만 조우의 용도는 뭐예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4월이라든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는 수보양광을 하고요. 개수로서는 조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일간이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 임수 개수를 보면 이 또한 관살혼잡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도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관사론잡이 나쁘다. 무조건 백호대살이 나쁘다. 무조건 과숙살이 있으면 외롭다. 이렇게 보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일 같은 거는 절대 나중에 공부해라. 안 배워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관사론잡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양금인 경금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고요. 축토는 음토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 토생금 하니까 축토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데 양대음, 일간은 양이고 토가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다, 편인이다, 당연히 정인이 되겠고 격은 정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축중이 본기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당연히 경금 자체가 좀 약한 면은 없지 않아 있고요. 토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토의 생주를 받고 그 다음에 경금이 축에 뭘 할 수 있다? 통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이렇게 일간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이 더 왕해지면 더 좋겠지만은 뭐 일단 원령 자체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조금은 작은 경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경금 자체가 왕해지겠죠. 커지겠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질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라고? 축월에는 춥기 때문에 화가 있어줘야 된다. 병화가 있어서 조우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해야지 용도가 있다. 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병정화, 뿌리 있는 병정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수가 수이지만 경금 입장에서 자수는 상관이지만 축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자축이 봐줘. 자축 이거는 합토로 보는 것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준방합으로 해서 이걸 수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해수라든가 여기 자수가 다시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다시 뭐가 있다? 뭐 해수 같은 것이 다시 자수라든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자축합 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자축 합하면 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연간에 경금이 있어서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축월은 춥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고 뿌리 있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지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축월에 경금이 연간에 있고요. 기토가 다시 투출해서 금을 생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축이 합토가 된다 그랬죠. 자, 신금 또한 있어서 경금 자체가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경금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작지 않고 크다. 예를 들면 1톤짜리 무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쇠 큰 철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강만 있으면 뭐합니까? 단련해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뿌리 있는 화를 얻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화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뭐 자수라든가 자축합토가 돼서 쓰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쪽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화가 없기 때문에 얼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축월에 태어났는데 부득이하게 화를 못 쓰고 술을 쓰면 사람이 굉장히 좀 냉랭하고 온정이 없고 어떻게 보면 쌀쌀맞고 좀 몰인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화를 보고 운이라도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경금 자체가 이제 왕하니까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목화를 생시에서 보고 내지 또 더해서 운세 자체도 운로 자체도 목화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볼까요? 병자시. 병화가 천간에 있긴 하지만 이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자, 아까 제가 자축이 합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금의 자수까지 보게 되면 이걸 토로 보기보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금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형상,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후의 공력은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고요. 2, 3% 그냥 흔적만 있다. 그냥 태양이 살짝 떴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운세 일단은 화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낫겠지만 운세에서라도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병술 요 대운을 빼고는 그렇게 썩 좋은 운세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정화를 얻어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아주 좀 모양새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또한 정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화라도 있으면 조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터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이 없으면 내지는 뿌리가 없으면 저 정화는 불꽃 정도밖에 안 되고 라이터 할 때 가스가 없는데 불꽃만 튀는 거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 거야. 그거 가지고 조우할 수도 없겠고 경금을 단련할 수도 없겠죠. 무조건 만약 정축이셨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무인시 되게 되면 인목을 보긴 봤는데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죠. 이거 신자합이 돼서 인신상충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축합되고 인신상충이 되니까 인중간목, 인중병화가 다 박살이 나게 되니 이런 생신은 절대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 자, 또 화를 볼 수 있는 게 신사시가 되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금이 있는데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죠? 지지육합, 사신합수가 되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약화되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것이 만약에 어떤 것보다 나으냐면 뭐 정해시 뭐 정축시보다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좀 나을 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신 합수되는 것은 썩 좋은 거나 그래도 화를 얻은 것은 괜찮습니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축월에 자수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둘 다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오중에 있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임수로서 경금을 설기순세하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건 서로 모순이죠. 용신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 수를 쓰려면 수를 쓰는 거고요. 화를 쓰려면 화를 써야 되는데 경금은 화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 원칙을 남겨놓고 수를 쓰는 것은 이거는 예외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는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수는 뭐예요? 병이 된다. 용신을 극희하는 병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갑신을류시 같은 경우도 금이 왕해지는데 화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그런 국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경금에 대해서 경금 축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